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업종과 업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업종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업태 때문에 합니다. 결국 창업은 업종이 아니라 업태, 취급 방법에 대해서 결정을 한다. 예전의 장사 스타일과 오늘날의 장사, 창업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좋은 상권에 비싼 권리금과 월세를 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성공했지만 요즘은 비싼 권리금과 월세와 보증금을 준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창떡 언니 전수희입니다. 외식은 망했다는 요즘 죽 전문점으로서 조용히 꾸준히 쭉 성장해오고 있는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죽 이야기입니다. 2003년에 설립해서 올해까지 총 22년째 손꼽히는 프랜차이즈로 자리매김을 했는데요. 오늘 대표님을 모시고요. 죽 전문점 창업 비결과 또 프랜차이즈 성공 비결을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잠깐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죽 이야기는 음식으로 사람을 이롭게 하겠다라는 그런 경영이념으로 시작했고요. 죽이 약이다 라는 말을 좀 함축적으로 해서 죽이약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죽 쓰면 망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22년 동안 계속 죽만 쓰고 있는데 죽을 쓸수록 저희는 더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죽 이야기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또 대표님에서도 조금 잠깐 소개를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 의도와는 관계없이 가난한 부모님들 밑에서 산속에서 태어나가지고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장사를 했어요. 가난하니까 뭐 매일 그 수업료 내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골에서 벅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태어났는데 집에서 양평 읍내까지 걸어서 30리, 그러니까 한 12km가 넘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멀어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양평 읍내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자취를 했다가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신문사 지국장님이 갑자기 사고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헐값에 그 신문사 지국을 사게 되었고요. 사게 됐다고요? 네네. 중학생 때요? 네, 그래서 열심히 해갖고 그때는 이제 신문사가 몇 부가 신문이 나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졌거든요. 네. 6개월 동안 열심히 영업을 뛰어서 다시 되팔았어요. 어머. 그 이후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양평 읍내에서 겨울에는 군고마 장사도 하고 떡 모찌 장사도 하고 또 여름에는 그 유원지에 가서 아이스크림도 팔고 이런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좀 더 그 효율적으로 사업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였어요. 왜냐면 프랜차이즈라는 건 본사가 경험과 노하우만 갖고 있으면 가맹점주들이 노동력과 자본을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프랜차이즈 공부를 해야겠다 싶어서 한국에서 대학을 마치고 일본으로 프랜차이즈 공부하겠다고 유학을 가서요. 전문적으로 프랜차이즈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사업적으로? 네, 그래서 일본 가서 이제 꽃장사 하면서 또 치킨, 비빔밥 배달 장사하면서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창업 컨설턴트가 돼가지고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얼마를 갖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이걸 연구해서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창업 강의를 해드리고 또 정보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노하우와 컨설팅을 하다가 제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야겠다 싶어서 2003년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타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공부를 하실 때도 심지어 장사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잘했으면 과외 같은 거 선생님이라도 했을 텐데 제가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너무 못해서 머리로 하는 게 안 되니까 육체로 뛸 수 있는 게 또 가장 접근하기 좋았던 게 장사였죠. 그런데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장사를 하면서 선배들이 좀 괜찮은 장사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장사에 대한 기술을 배웠던 게 굉장히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전의 장사 스타일과 오늘날의 장사, 창업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단순히 오늘 얼만큼 많이 팔면 돈을 벌던 거지만 이제는 기업가가 돼야 돼서요. 경영자가 돼서 먼 훗날을 보고 이제 사업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었지만 예전에는 장사라는 게 아주 단순했기 때문에 열심히 근면성실하고 발품만 열심히 팔면 돈 벌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발품 팔면 망해요. 그러면 지금이 더 창업하기에 자영업을 하기 더 어려워진 거예요? 어려웠죠. 옛날에는 단순히 발품 팔면 됐는데 요즘은 이제 이 손가락품을 팔아야 돼요.
이 핑거 룰러가 돼서 누가 더 이 스마트폰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옛날에는 좋은 상권에 비싼 권리금과 월세를 주면 좋은 자리에 들어가면 성공했지만 요즘은 비싼 권리금과 월세와 보증금을 준다고 성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뒷골목에 가 있어도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맞아요. 홍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발품 파는 시대가 아니라 이 손가락 품을 파는 그런 네. 시대에 와 있죠. 진짜 이런 구석까지 사람들이 올까라고 하는데도 다 찾아서 다니는 거 보면은 요즘에는 목이라는 게가 그렇게 중요한 건 그렇죠. 또 아닌가 봐요. 맞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컨설턴트를 20년 넘게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창업을 하게 되신 건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와서요. 창업 컨설턴트가 돼서 무슨 장사를 어디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번가 연구를 해서 하다가 제가 죽집을 컨설팅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한 달에 9평에서 한 달에 900을 벌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900이면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걸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프랜차이즈다가 18개까지 가맹점을 오픈했거든요. 그걸 하다가 이제 그분한테 저도 이 죽집을 프랜차이즈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하라고 승낙해 주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겠다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 굉장히 정직하다고 초기에 그분이 좀 경제적으로 조금 도움을 주셔갖고 그래서 2002년에 죽이야기의 이런 육수 같은 거 개발해서 2003년 8월 6일 날 을지로에 1호점을 시작하게 되었죠. 소름 돋아. 그러면 어쨌든 이 죽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좀 사실 투탑이잖아요. 네. 2000년대 초반에 죽집 브랜드가 약 한 5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는 이제 약간 뒤늦게 출발을 했지만 원칙을 좀 지키려고 생각을 했어요. 나름대로 식재료라든가 음식을 만드는 거에 대한 철학을 좀 이념을 갖고 네. 지켜 올라 그래서요. 죽이야기 아니면 안 드실 거야 이런 분들이 죽이야기 매니아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철학을 지켜왔기 때문에 죽이야기는 확실한 매니아층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강점인 것 같습니다. 네, 왜 지금은 사실 덜 그렇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죽 하면은 그 일반식을 하는 밥이 아니라 그 환자식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좀 이겨내셨는지도 좀 궁금해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죽집이 없을 때는 아프거나 네, 맞아요. 소화가 떨어진다든가 맞아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죽을 드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 웰빙 붐이 일어났어요. 맞아요. 웰빙 붐이 막 일어나면서 네, 몸이 좋은 죽이 거. 약간 건강 개념이라는 그 인식이 확대되면서 죽 전문점들이 굉장히 그 웰빙 붐과 평승해가지고 죽 전문점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번 대중화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 죽이야기뿐만 아니라 죽 전문점들이 상품을 다각화시키고 있어요. 볶음밥도 있고, 솥밥도 있고, 그러니까요. 덮밥도 있고, 다양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죽 전문점이었는데, 이제는 죽을 테마로 한 캐주얼 레스토랑으로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 보면 또 죽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솥밥이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새로 나온 건가요? 소개 네. 좀 한번 해주시죠. 이것을 만들게 된 거는요. 보통 이제 죽집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우리 친구들 넷이서 야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이러면 나 솥도 안 좋은데 나 죽집 갈래 이러면 꼭 한 사람이 4명 중에 한 사람은 야 나 죽 먹기 싫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맞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손님들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밥을 결합하게 되었고요. 폐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죽을 쓰려면 계속 지어야 돼요. 네네. 그래갖고 한 3, 4년만 하면 이게 막 50견이 올 정도로 팔과 이런 팔꿈치도 아프시고 또 이걸 짓다 보면 이게 튀어가지고 네, 화상을 많이 네. 입어요. 그래서 그런 힘들어갖고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죽을 쉽게 쓰게끔 하자라고 해서 이제 이 솥죽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재료를 집어넣고 뚜껑을 놓고 타이머를 누르면 자동으로 죽이 돼요. 이렇게 젓지 않아도요? 네네. 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죽이 돼갖고 밑에 눌러요. 누룽지가 누르면 나중에 죽을 드시다 보면 누룽지의 구수한 맛까지 같이 올라오거든요. 아니 죽도 누룽지가 생겨요? 그럼요. 여기 보시면 밑에 진짜? 이렇게 밑에 이렇게 누룽지가 이렇게 보시면 있어. 네, 이렇게 여기 갈색이 있잖아요. 이게 네. 누룽지잖아요. 이게 이제 구수한 맛을 더 주는 거예요. 전 솥밥에만 문제 솥죽에도 누룽지가 그래서 붙는구나. 죽이야기는 그래서 더 맛있겠다. 구수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솥죽을 필요해서 만들었는데 여기다 밥을 하면 어떨까? 고객의 층도 확대시킬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솥밥을 만들게 되었죠. 사실 요즘 사람들이 솥밥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도 솥밥을 너무 좋아해서 집에서 해 먹으려고 1인용 솥을 샀을 정도로 요즘에 약간 좀 트렌드처럼 이렇게 돼가는데 약간 되게 트렌드를 잘 아신다는 그런 생각도 좀. 사실 창업시장에서 보면 트렌드라는 건 시계의 추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는 건데 고객들의 욕구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솥죽과 솥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그 욕구에 맞게끔 다양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적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이 오셨을 때 굉장히 만족감이 높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엔 죽 전문점 죽 이야기였는데 요즘은 캐주얼 레스토랑 죽 이야기입니다. 좀 있어 보이는 것 예, 같아요. 왜냐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브랜드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사업을 하면서 앞으로 3년 후에는, 5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어떤 세상이 열릴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그걸 보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창업자분들도 앞으로 외식 시장이 3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5년 후에는 어떻게 바뀔까, 10년 후에는 어떻게,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외식업이 65만 개가 넘는데요. 앞으로 저는 10년 안에 이게 40만 개로 줄 거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이제 식당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 우리가 곧 뭐 10년 안에는 드론으로 로봇이 배달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스마트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모든 걸 주문하고 이런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래서 외식업이 이제는 저는 단순히 음식을 파는 데가 아니라 저는 IT 사업으로 바뀌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감안하셔서 창업자들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창톡 우리 장사 고수로서 네. 소상공인분들한테 1대1로 이제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를테면 어떤 상담을 주로 하시게 될 건지 좀 얘기를 살짝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장사를 저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봤잖아요. 코로나 전에는 연간 뭐 100회 이상의 창업 강의를 하고 연간 뭐 200명에서 300분 정도의 창업 컨설팅을 해주고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님들한테 이런 창업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 하고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장사에서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업종과 업태를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처음 하고자 하는 분들, 창업하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요즘 무슨 장사를 해야 떼돈을 벌어요? 요즘 잘 나가는 아이템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 이걸 우리가 업종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예를 들어 커피를 판다면 커피 전문점, 네. 죽을 판다면 죽 전문점, 여성복을 판다면 여성복 전문점, 이렇게 취급하고 있는 상품이 업종이거든요. 근데 업종 때문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거의 없어요. 업태 때문에 합니다. 업태라는 것은 취급 방법이에요. 커피를 테이크아웃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복합 매장으로 할 것이냐, 테마 카페로 할 것이냐, 무인 점포로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업태, 취급 방식에 대해서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업종보다 더 중요한 게 업태라고 생각해요. 이 업태라는 것은 상권에 따라서, 자금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판매 방식을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돼지고기집을 한다. 네. 그러면은 업종은 돼지고기집이라 뭐 좋게 한 4, 50평 해갖고 5억씩 들여갖고 식당을 차릴 수도 있지만 창업 자금이 예를 들어서 뭐 한 6천만 원, 7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좋은 식당을 못 얻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돼지고기집을 뒷골목에다가 보증금 한 2, 3천만 원에다가 드럼통 놔가지고 연탄불 펴가지고 뭐 한 그럼- 2천만 원 갖고 감성 오픈하는 많다. 거죠. 그러면 뒷골목에서 얼마든지 똑같은 고깃집이면 어떻게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지잖아요. 이 돼지고기 전문점이라는 업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업태, 취급 방법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창업은 업종이 아니라 업태, 취급 방법에 대해서 결정난다. 그러니까 뭐 요즘 무슨 장사를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이런 고민하시기보다 어떻게 판매를 해야지 경쟁력이 있을까? 경쟁자들이 이길까? 이것을 먼저 고민하고 시장 조사를 하고 전문가들을 만나고 이런 창업 선배들을 만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대표님은 죽 이야기 말고도 다른 업종도 이렇게 좀 오픈해 본 적이 있으세요? 많죠. 전 10대 때 장사했고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20대 때 장사해갖고 4번 정도 망했어요. 30대 때는 훨씬 많이 망했어요. 또 40대 때는 더 많이 망했고요. 50대 때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전보다 장사에 대한 창업이 훨씬 더 경쟁은 되게 심해지고 고객들의 욕구는 굉장히 다양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보다 창업 자금도 많고 맞아요. 경험도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율이 20대, 30대 때보다 50대 더 많이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창업 시장이 지금 솔직히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진짜 힘들다. 저도 잘 모르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럼에도 죽 이야기가 이렇게 20년 넘게 꿋꿋이 버텨올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성공을 가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을 만한 우수한 프랜차이즈 본사를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노하우와 경험이 있다면 개인 창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라면 경험과 노하우가 없으시다면 우수한 프랜차이즈를 고르는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도 이 불경기에도 경쟁력이 있는 건 뭐냐면 지난 22년 동안 해왔던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또 그만큼 트렌드나 또 이렇게 시류에 맞게끔 많이 두들겨 맞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20년이 넘게 이렇게 브랜드가 유지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기하기가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도 잘 견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여기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주소를 찍고 오는데 여기 앞에 와서 보니까 2층인데 잘 안 보여요. 간판도 잘 안 보이고 찾기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거든요. 네. 근데 죽 이야기가 지금 여기 2층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버텨나가고 있는 그런 또 노하우도 있을까요? 예전에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이전만 해도 입지 중심의 장사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점포 앞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야, 우리 여기 가서 먹을까? 그쵸, 이러고 그쵸. 쉽게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런 충동 구매라든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방문하는 문화가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제는 이렇게 2층에 있어도 이제 여유와 여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 죽전문점 그러면 다 10평도 안 되는 좁은 네. 데 가고 막 비비고 막 굉장히 여유 없이 드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저희가 15평, 20평 넓게 하다 보니까 오셔갖고 음식도 좋고 약간 여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아서 이렇게 여유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 이제 눈에 안 띄지만 요즘은 장사가 다 스마트폰 기반이기 때문에 남대문 맛집, 회원형 맛집 키워드를 해서 얼마든지 손님을 유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네이버의 이제 플레이스라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장사의 성공은 결국은 손가락품, 디바이스 안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혹시 자리가 안 좋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때 더 온라인과 SNS 마케팅을 더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좋은 게 뭐냐면 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간판도 안 보이고요. 네, 들어온 맞아요. 입구도 적거든요. 네, 맞아. 그런데 외국인 손님이 지금 여기 반 이상이잖아요. 이분들은 이미 본국에서 출발할 때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요. 어디 가서 뭐 드실까? 네. 남대문 가면 뭐 드실까? 하고 오거든요. 이제는 기다렸다가 고객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장을 아름답게 우수하게 꾸며놓고 결국은 불러오실 수 있게끔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주기하기가 오래돼 있다 보니까 매장이 생기면 아 여기도 있네라고 해서 그치. 홍보 효과가 빨리 확산되는 것들이 그리고 일단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믿고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그 남대문 시장점 가맹 점주님이 또 특별한 사연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여기서 오랫동안 액세서리 장사를 하셨대요. 장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프랜차이즈를 굉장히 많이 알아봤겠죠. 검토를 하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우리 처음에 이제 우리 여기 가맹 점주님을 만난 담당자가 저희가 네. 담당자가 만났더니 엄청 깐깐하고 꼼꼼하고 진짜? 엄청 많은 브랜드들을 비교 분석을 하셨다. 네. 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꼼꼼히 따지다가 저희 주기하기를 선택하셨는데 사실 이 매장이 지금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지저분하고 완전 폐허 같았었거든요. 오늘 계단도 그랬었고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디자인도 평균 남대문 수준보다는 네네. 조금 더 좀, 깔끔하고 네, 깨끗이 깔끔해요. 하려고 네. 노력을 했고요. 오픈한 지는 오래 안 됐지만 아, 그래요? 오픈했을 때보다 점점점 매출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올 여름 정도 되면 지금보다 매출은 더블 이상 나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과 지금하고 더 만족하고 계시겠네요, 가맹 점주님은? 본인이 직접 물어봐야 아, 되겠지만요. 궁금하다. 네. 일단 저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뭐 이렇게 본사한테 실망하는 것 같지 않아서 늘 감사합니다. 제 남대문에서 20년 넘게 액세서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저도 뭐 식사에 대해서 너무 간단하게만 먹어버릇해갖고 한 20년 넘게 이제 나이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 되니까는 이제 좀 힘들다, 좀 좋은 거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찰나에 죽 이야기를 접하다 보니까는 상황이나 뭐 여기 이념이나 회사 이념하고 좀 맞아 떨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남대문 시장 상인분들의 건강한 식사를 제가 한번 책임져 보고 싶다 이런 자부심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대문 상인분들과 같이 또 건강한 식습관 들이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면서 해보고 싶습니다. 그 제가 대표님의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스승하고 하룻밤 대화한 게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낫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더 뭔가 상담해주길 더 원하시는 것 같기도 한 것 같아요. 네. 그쵸? 저는 이제 장사를 하면서 저한테 정말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항상 저는 저보다 10배 이상의 앞서가는 선배들을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살 때는 20살 많은, 20살 때는 30살 많은 사람을 항상 쫓아다니고 가방 못질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제가 매출을 1억 올릴 때는 10억 올리는 분, 10억 올릴 땐 100억, 100억 올릴 땐 1000억 올리는 분을 항상 옆에서 두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장사를 하다 보면 이거 고민거리가 생겨요.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매일
금방 그걸 해결해 보려고 요즘은 인터넷 뒤지면 어. 되지만 옛날에 책을 찾아보고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몇 날 며칠 고민했던 것을 아주 저보다 앞서갔던 괜찮은 스승님을 만나서 저녁에 식사 한번 하면서 그분이 정말 지혜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잖아요. 한 방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업하시는 분들 또 사회에 나오는 신뢰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꼭 너보다 앞서가는 스승을 만나봐라.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울 수 있는 스승님을 가까이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합니다. 네, 지금 아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고민 있으신 분들, 막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예요. 네. 장사 고수 우리 대표님께 상담을 받아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하나은행하고 농협에서 그 이벤트 신청을 하면은 90% 할인이 된다고 해요. 저희가 댓글창에 남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신청해서 도움을 많이 받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리고 이제 그 외식 창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다,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이런 말 좀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우리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면 혹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돼서 낙심하고 자포자기하신 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신문을 지하철에서 네. 팔았거든요. 항상 요 칸에서 못 팔아요. 근데 다음 칸을 넘어갈 때는 다음 칸에는 더 신문을 많이 팔 수 있겠지라고 계속 다음 칸, 다음 칸으로 갔거든요. 근데 인생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포기를 하면 다음 칸이 없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용기와 꿈과 희망만 갖고 있다면 얼마든지 다음 칸으로 갈 수 있었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 때마다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다음 칸으로 왔기 때문에 오늘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사업을 하시다가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한테는 언제든지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으면 다음 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용기를 갖고 다음 네. 칸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다음 칸으로 가는데 필요하다면 제가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호기롭게 일은 버렸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희망, 꿈 가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대표님 말씀처럼 좀 상담을 받아보셔서 좀 좋은 기회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